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일요일 휴일 날, 예, 여기 화면에 보이실려나 모르는데 이 수박을 먹다가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보여드릴까? 수박 잘 보이는 화면이 이건가? 예, 수박 잘 보이죠? 예, 맛있어 보이죠? 카메라가 좀 그래서 색깔이 빨갛게 안 나오는데 이거 엄청 빨개가지고 이거 진짜 달아요. 우리 총각내 거기서 사다 먹는데 거기는 진짜 이거 먹방을 찍을까 하다가 일단 이거는 한쪽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워 놓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조선일보 선정 폭란론자 5인방 그 탄생의 비밀이 풀리다. 약간 제가 좀 장난기가 많아요. 뭐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 먹어서도 그렇고 항상 인생을 좀 재밌게 살려고 항상 농담도 잘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좋을 때는 분위기 메이커인데 어쩔 때는 이제 분위기 썰렁하게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고참한테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장난기도 돌고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폭락론자들, 그러니까 폭등론자야 언제 지금까지 계속 올랐으니까는 언제 폭등론을 주장해도 계속 맞았잖아요. 근데 폭락론자 저분들이 언제부터 폭락론자였을까? 그래서 그걸 추적을 시작했어요. 저는 최근에 폭락론자로 바뀌었죠. 올 4월 이전에 상투치고 2분기에 멈췄다가 3분기부터 꺾여갖고 4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제 그 주장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기다렸다가 4월달에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최근 작년 말에 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폭락론자로 바뀐 거는 언제 바뀌었는지는 알 거예요. 변절자죠, 변절자. 폭등론자에서, 그러니까 아포유 편에서 라이트하우스 편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변절을 한 거죠. 어쨌든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 추적을 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 시장의 흐름이랑 정확히 들어맞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결과를 제가 도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합니다. 화면을 이제 이렇게 하고, 제가 조금 보이죠? 수박도 보이게 할까? 자, 넘어갑니다. 일단 이거를 추적하게 된 계기가 어저께도 방송했듯이 조선일보에서 폭등론 대부 1편 폭락론자 라이트하우스 엘리엇TV, 이제 저는 기분 좋은 게 제가 여기에 꼈다는 거예요. 유튜브 한 달 만에 그 3년 5년 이렇게 된 사람이랑 같이 어깨를, 특히 우리 폭락론계의 거목 라이트하우스님, 라하님과 같이 동급으로 취급받았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아서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잘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홍춘옥 박사님, 부동산 2023년까지 더 오른다 이런 것도 찍었었고, 정신 차려라 1, 2년간 집값 펄펄 끊을 거다. 이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불길한 거죠. 6월 이후 무주택자 벼락거지? 저 이제 벼락거지 되나요? 하반기 대폭등이 예상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상승론자 얘기고, 왼쪽에 제가 브릿지에서 나갔던 것도 있죠. 6월 이후 집값 급등? 웃기지 마라. 여름부터 곡소리 난다. 저 늦여름이나 가을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자가 이제 어그로성, 그러니까 낚시성 제목으로 여름부터 곡소리 난대요. 저는 늦여름이나 가을부터 했으니까 아직 좀 남았는데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안내 드릴게. 여러분들 댓글을 쓰다 보면 댓글이 안 써지죠. 특히 인터넷 주소 외부에 URL을 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 차단이 돼 있어요. 왜냐면 광고성, 누가 광고를 자꾸 거기다가 붙여놓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야동 있죠, 야동. 그런 19금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이 회방꾼들이 그거 갖다 붙여놔. 그러면 제 글 보러 왔던 분이나 영상 보러 왔던 분이나 댓글 보러 왔던 분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진짜 야동 그런 19금 그런 사이트 좀 링크를 좀 걸지 마세요. 근데 볼만 하던데? 근데 저 꼭 봐요, 가서. 그때는. 근데 그런 거 차단이 돼서 또 이제 욕 있죠, 욕설. 그 다음에 이제 비속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약간 분위기 망치는 그런 댓글 되는 단어들은 제가 다 차단 목록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노출되기 전에 어떻게
검토 단계로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가서 보면요, 몇 시간 전에 이게 댓글 쓴 게 이게 차단이 되어 있는 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 무슨 야동 사이트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풀어줘요. 근데 거기에 그 제 실명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 동호회 분들. 그래갖고 제 이름 같은 것도 이게 자동 차단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포유도 차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지금도 아포유도 계속 와가지고 왜 아포유랑 토론 안 하냐, 너 왜 우리 아포유님 건드렸냐, 그래갖고 아예 아포유라는 단어를 차단해서 그분들이 댓글 못 쓰게.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얼마 최근에 5년 동안 살던 아파트 팔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실명도, 왜냐면 제가 무슨 팔고 나서 그 아파트 막 빠지라고 고사지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또 같이 그 아파트 카페도 제가 거기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카페를 처음 10년 동안 없었던 카페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떠났는데 자꾸 그 아파트 이제 이렇게 저는 서울 아파트 부동산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지 그 아파트가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책에도 그 아파트는 매달 2, 3천씩 더 올라간다는 게 썼어요. 근데 저는 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거지. 그리고 그래서 가끔가다 댓글에 최근에 뭐 제가 판 것보다 더 올랐다는 거를 쓴 분이 있었는데 그게 차단이 돼 있더라고. 왜냐면 그 아파트 명칭을 제가 차단을 걸어놨기 때문에. 근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또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할 분이 계셔갖고, 여러분들 판상형과 타워형이 있죠. 저는 타워형에 살았어요. 타워형은 그 방이 일반적인 방의 형태가 아니라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선호 지역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나중에 다른 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가 방이 3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끝에 방까지는 아파트 에어컨 배관이 약해. 그래갖고 저는 안방에다 에어컨을 못 달았어요. 애들 방 2개만 그러니까 애들 방 하나랑 거실에는 달았는데, 이게 요즘 집들은 괜찮겠지만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뭐 준신축이어도 그런 거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딸내미가 있으면 그 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애들 방을. 그러면은 이게 힐끗힐끗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문이 살짝 열려있거나. 그래갖고 딸내미 있는, 저는 아들만들이라서 그런 건 없었는데, 애들 뭐 문 살짝만 넣어놓고 홀라당 벗고 살는데, 딸내미 있는 집은 좀 그런 프라이버시 좀 있고, 뭐 약간 소소한 거 있고, 그다음에 통풍. 왜냐하면 그 싱크대 이쪽이 주방이 창문이 없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되는 거, 맞바람이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왼쪽은 제가 살던 타워형이고 오른쪽은 일반적인 판상형이에요. 정사각형 모양. 방이 따로따로 다 4개가 3개가 떨어져 있는 거. 근데 제가 살 때 2016년 초에 샀는데 그때 1년 내내 6억이었어요. 저는 사실 6억이지만 실제로 그보다 몇백 원 더 싸게 샀어요. 이제 뭐 다운 계약서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 6년 5년 이상 지났으니까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시면 저는 중층이에요. 그리고 도배 한 번도 안 하고 인테리어도 안 한 집을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잔금 치르는 날 곧장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냐면 워낙 좋더라고. 도배를 한 번도 안 해도 8년 된 집인데 또 되게 깨끗하고 좋았어요. 근데 대신 싼 맛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 3,000세대가 넘는데 아파트명을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1년 내내 6억이야. 근데 그때 보시면 저는 20층 이하 중층이었어요. 저는 높은 층도 짓고 너무 낮은 층도 싫었어요. 그래서 중층 했는데, 이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15억 정도 팔았는데 15억 9천인가 이제 된 게 있다고 막 이제 너무 일찍 판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저를 놀리는 분은 북카페 같은 데서는 뭐 1억 올랐대 뭐 이제 팔고 나서 올라서 배 아프겠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배 안 아파요. 저는 책에도 썼어요. 제가 판 것보다 더 오를 수가 있다고. 추세성으로 보시면 다 6억이죠. 6억. 30층이나 26층이나 24층이나 다 6억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낮은 층이에요. 20층 밑이에요. 근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요, 판상형이에요. 보시면 27층 26층만 볼게요. 요번에 고가에 자그러던 게 32층이래 30층 이상은요 3,000세대가 넘는데 몇 개 안 돼요. 주변 동들은요 전부 20층대예요. 가운데 동이나 이런 데가 가운데가 높은 층만 있잖아요. 30평 이상, 30층 이상. 근데 그때도 보면요 6억 6천, 6억 5천, 그다음에 30층 이상인 게 딱 하나 7월 달인가 된 게 있는데 6억 8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우로 비슷하면요 6천이 차이가 났다고. 10%.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슷한 층이 타워형이 6억이면 판상형은 6억 6천 정도가 정상적인 가격이 맞아요. 6억 6천짜리 되게 많잖아요, 이게. 6억 8, 그리고 30층 이상은 6억 8천, 9천에 됐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층이면 10% 차이가 나는 게 맞아요. 그럼 만약에 10억이면 11억이 맞는 게 맞죠?
15억이면 16억 5천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양가 자체가 달랐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분양할 때는 모르겠지만 분양가도 차이가 많이 났대요. 그러니까 요런 걸 아시고 저는 저희 평형도 아닌 남의 다른 평형이 저보다 저희가 판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렸다. 그게 뭐가 배 아플 일이에요. 그리고 축하할 일이고 그런 거지. 넘어갑니다. 일단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댓글 차단되면은요 한두 시간 있다가 욕설이나 이런 거 안 섞게 되면 제가 풀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URL 들어있는 거는 일단 자동으로 막혀요. 그 다음에 댓글 썼는데 뭐가 댓글 노출 안 되는 거는 뭐 차단이 걸려 있는 거니까 그것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일단 폭락론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인정한 폭락론자 5인방을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일보 기사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래요. 유튜브에는 5명이 나오고 기사에는 3명만 나와요. 찐 폭락론자죠. 왜냐면 구독자 수가 많아야 돼. 저같이 이제 한 달 된 사람은 기사에서는 언급 안 하더라고.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언급을 해주니까. 자, 보시면요, 인기 유튜버의 유정 맞을까 하는데, 근데 언론된 유튜버만 얘기할게요. 라이트하우스 나오죠. 라이트하우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감사, 리얼아이 박감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표를 정리를 했는데, 폭락론과 폭등론의 좌우 비교를 한 거예요. 어떤 논리가 다르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표적인 유튜브가 누구냐 봤더니, 왼쪽에 라이트하우스, 김종갑, 박감사, 오른쪽에 아포유, 자유지성, 모두의 부동산. 저도 애청하는 분들이에요. 저 작년까지 이분들 걸 계속 봤어요. 진짜로 저랑 같은 팬이었어요. 저도 폭등론자였다니까. 이제 집을 팔고 하락론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이분들이랑 대척점에 섰는데, 그러니까 아포유가 그 당시에는 우리의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라이트하우스가 대장이죠. 저한테는. 우리 라하님, 폭락론계의 거목.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같은 편이었던 아포유랑도 막 최근에 싸우고 그랬죠. 크다 보면은 또 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갖고 불이다 보니까는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3명이에요. 그렇지만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유튜브에는 나오는 제가 나오죠. 엘리엇 파동 이론 해갖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5명을 몇 면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뭐 주장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언제부터 폭락론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유튜브에 폭락론을 시작했는지를 최초의 글들을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자, 보세요. 버블쇼크 하면서 이제 딱 라이트하우스가 나옵니다. 보세요. 지금 42만 명이 43만 명이 43만 명. 근데 2019년 2월 4일이에요. 날짜를 잘 보세요. 2019년 2월 4일. 잘 보세요. 그 다음 2번 타자로 나왔던 게 김종갑 씨였어요. 근데 23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저의 100배예요. 라이트하우스는 저의 200배고. 근데 날짜가 2019년 2월 11일. 불과 6일 차이야. 며칠 차이지? 2월 4일, 2월 11일. 일주일 차이나 일주일 차이. 라하와 김종갑 씨 두 분이 폭락론을 시작을 한 게 일주일 차이. 2019년 2월이에요. 잘 보세요. 2019년 초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3번 타자로 나왔던 게 아까 나왔던 박감사, 리얼아이 박감사죠. 딱 보니까 4만 명이에요. 4만 명.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저도 되게 한 10몇만 명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네요. 여자라는 그 약점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못 하잖아요, 이게. 근데 날짜를 보니까 2019년 4월 10일이에요. 2달 있다가. 아니, 2019년 2월 4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폭락론을 시작을 했지? 이제 거기서 제가 출발을 했어요. 저는 또 데이터맨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프가 머릿속에 싹 들어온단 말이야. 9.13 대책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릿속에. 이번 우리 9년 동안 오르는데 가장 큰 조정을 보였을 때 대책이 9.13 대책이었어요. 그거를 데이터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세 분 말고, 이제 뉴스에는 3분만 나왔지만 유튜브에는 5명이 나왔다 그랬죠? 저까지. 이제 4번째로 나왔던 분이 이분이에요. 도봉 박홍기, 폭락론자의 2016년 9월이에요. 이분은 워낙 오래됐네. 그러니까 이 도봉 박홍기 이분은 원조네, 원조. 라하가 대부면 원조는 박홍기. 그보다 더 할아버지 뻘은 뭐 선대인씨도 있고 LG경제연구소도 있고 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원류는 LG경제연구소가 2003년도에 폭락론을 들고 나왔다가 이제 철회했더라. 근데 나중에 2008년도 9년도에 선대인씨가 또 책을 써가지고 또 히트 쳤는데 나중에 이제 바보 됐다. 그 원류가
나중에 흘러서 라이트 하우스 계열이 됐다. 무슨 뭐 좌파 뭐 NL 계열, PD 계열 뭐 그거처럼 라이트 하우스 계열이래요. 근데 저쪽은 아포유 계열이 되겠네. 그러면 미풍 선생 기분 나쁘지. 그다음에 그 자유지성도 기분 나쁘고 그 뭐 얼음공장인가 모대우동상인가 그냥 되게 많아요. 이게 폭등론자는 되게 많은데 폭락론자는 많지가 않아요. 인기를 못 얻으니까. 근데 누가 또 그렇게 되더라. 도봉 박홍기는 폭락론자가 아니래요. 종말론자래요. 나 그것도 웃겨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 수박 하나 먹고 갈게요. 먹방이네요. 여러분들 도봉 박홍기님은 폭락론자에서 빼겠습니다. 그냥 종말론자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먹방 하기는 처음이네. 이거 먹고 싶은데 그냥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먹방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요일이니까 또 저 반바지 입고 있고 설마 팬티는 아니에요. 반바지는 입었어요. 집에서는 팬티만 입고 사는데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우리 애 엄마는 남자거든 같이.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부드럽고 진짜 참이슬 아니 이슬만 먹고 사는 소년 줄 알았더니 결혼하니까 참이슬만 먹고 애 2명 키우다 보니까는 완전히 벼락 거지가 아니라 버럭 아줌마 돼갖고 하여튼 그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저는 2021년 4월 26일 날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그 오세훈 그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쓴 게 이거예요. 이때 7명으로 시작했던 거 아세요? 7명. 제가 첫 방송 찍을 때 7명. 근데 지금 그래도 그 브릿지랑 호랭이 TV랑 뭐 몇 분 이렇게 거기서 노출돼 갖고 이제 많이 늘어서 이제부터는 근데 이제 그거 방송 끝나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확 이제 정체가 됐어. 이제는 제가 스스로 이제 늘려야죠. 뭐 남의 도움을 받았다면.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자, 이거 지워야겠네. 2019년 2월과 4월에 그 2달 사이에 3명의 그 조선일보가 선정한 그 폭락론 3인방, 저까지 하면 5인방이죠. 그 3인방이 생겼을 때의 아파트가 시세가 어땠길래 그랬을까 추적을 한 겁니다. 자, 마우스를 볼게요. 보시면 2019년이 여기네요. 2019년이 여기에요. 여기 보니까 물량이 이게 입주 물량이거든요. 물량이 엄청나게 폭발했네. 쫙 가보니까 이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가 하나가 뭐야 이거. 이게 뭐게요? 요게 헬리오시티. 그 다음에 고덕 갖고 합쳐서 2, 3만 대 되죠. 그러니까 월 평균이 이렇게 늘었다고. 이게 10년 만에 최대 물량이에요. 이 10년 만에. 그러면서 송파 이쪽에는 역전세난 났죠. 역전세난.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 항상 역전세난이 되겠어요. 여기 역전세 그래프거든요. 역전세 그래프가 뭐냐면 2년 전에 전세가랑 비교했을 때의 그 이동 가격인데 2년 전보다 계속 낮은 거야. 이거는 2년 전보다 높은 거예요. 떨어져도. 그런데 이건 2년 전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2년 전보다 낮아. 그러니까 전세금 내주려면 내 돈 1억 보태서 내줘야 돼. 이게 역전세 아니에요. 왜? 입주 물량.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가 지금 급락을 한다고. 급락을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인데 9년 동안 상승. 이 9년 동안 상승 중에 가장 큰 폭락을 보인 때가 이때 그 7개월인가 빠졌어요. 7개월인가 주간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달만 빠져도 난리 났는데 그 당시에 7개월 빠졌다니까. 또 급락을 했어요. 저희 아파트도 그때 9억 8천인가 갔다가 8억 천인가로 떨어졌어요. 8억 천인가로. 1억 8천인가가 떨어지더라고. 한 2달 사이에. 거래가 없으면서. 자, 그러니까 폭락론자가 등장하는 시점을 잘 보세요. 이때요. 그리고 바닥이 2019년 4월이라는 거 보이세요? 2019년 4월이 박감사님이 처음 방송할 때예요. 그 2달 전에 라하님과 김종감님이 폭락론을 시작을 한 때야. 입주 물량 이거. 그러면서 아파트가 폭락을 할 때라고. 역전세난한다고.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자, 그 다음. 근데 갑자기 폭등했어요. 이 당시에 진짜 아파트가 이렇게 폭락할 줄 알았다고. 다들 뉴스도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차트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딱 볼게요.
분명히 2018년 913 대책이 913 대책으로 폭락을 했다고. 이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파트가 9억 7천에서 8억 1천으로 떨어졌다니까. 한 2달 사이에. 저도 8억 9천일 때 9억 2천에 집을 내놨었어요. 집 보러도 세 팀이나 왔었어. 그러다가 안 팔았죠. 그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보세요. 근데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갑자기 파란색만 있다가 갑자기 빨간색이 빡빡 나와. 이게 뭐예요? 법인 사업자가, 얘가 강남 상고만 본 거예요. 법인 사업자가 개인한테 순매수한 물량이에요. 왜냐면 법인은 그 뭐 조그만한 아파트 뭐 30세대 50세대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법인 보유 물량을 팔기 때문에 항상 순매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순매도도 있지만 순매수가 더 많은 거야 이때. 이게 뭐예요? 임대사업자, 개인들이 임대사업들을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막 사가지고 막 몇십 채도 사가지고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법인만 들어갖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만히 냅뒀으면 입주 물량 때문에 폭락을 했을 텐데 이 폭등이 온 거예요. 다시 보면 위에 걸 볼게요. 이렇게 그 입주 물량이 폭증을 하면서 아파트가 폭락을 시작을 했는데, 역전세는 나는데 갑자기 없던 매수세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한 법인사업자 임대사업 등록을 하느라고 여기서 무식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임대 말소는 이건 논의로 할게. 이건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났던 폭락론자의 뒤통수를 친 게 누구예요? 법인사업자. 폭등을 시켜봤잖아. 근데 이때 빨리 매수로 돌아섰으면 좋은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하락이야. 그럼 여기서 숏을 쳤으면 이만큼의 그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자, 정밀 분석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의 장난기가 이제 발동을 했어요. 이제 메커니즘을 알겠죠? 왜 폭락론자가 생겼는지. 그분들이 그때 폭락론을 시작한 이유를 아시겠죠? 9.13 대책 이후로 7개월, 8개월 하락하니까, 그리고 입주 물량이 헬리오랑 고동 물량이랑 이런 데가 엄청나게 폭증하니까 앞으로 2년 빠진다고 그랬다고 뉴스에서.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집을 내놨었으니까. 저도 진짜 그 당시에는 불인이어가지고 부동산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공포를 떨어가지고 집을 내놨었다니까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법인사업자가 등록이 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그야말로 매물 잠김인지, 이제 원래 샀다가 팔고 이런 게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샀다가 안 파는 거야. 이제 4년 8년을 묵어두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해. 사가지고 쟁여놓으면 물량이 안 나오는데. 자, 이제 진짜 차트 나옵니다. 마지막 차트 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위에 거는 파란색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예요. 여기에 있는 KB나 감정원은 안 빠져. 얘네는. 그리고 최근에 4월달 하락으로 반전했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도 얘네는 계속 올라. 아마 다음 달도 오를 거예요. 왜? 국토부 이제 KB나 감정원은 시세거든. 호가. 주입주인들이 불러주는 그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호가라고요. 근데 국토부는 뭐예요? 계약서의 전수조사야. 샘플도 아니야. KB나 감정원은 샘플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실제 거래된 그 계약서상의 전수조사야. 그리고 이상거래도 빼고 층과 동을 다 구분을 해. 얘네는 저처럼 1층 30층 이런 거 구별 안 해. 그러니까 저는 10몇 층 중층인데 30몇 층 당연히 비싸지. 근데 아실이나 호갱노노나 다 평균을 내버리면 똑같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5천 들이고 막 1억 들이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 것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그래서 저랑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소나타 사고 있는데 옆에 그랜저가 비싸게 팔렸다고 너 어떡하냐. 이거랑 똑같다니까. 타워형 판상형은 10% 차이가 났다니까. 분양가도 그랬고 제가 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당연히 팔 때도 다르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확대랍니다. 확대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확대. 자 보니까 여기가 9.13 대책이 나올 때예요. 근데 꺾였어. 그러니까 실거래가 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하락했지만 KB나 감정원에서 주간 단위로는요 7개월 하락한 다음에 8개월째 상승 돌았었어요. 8개월째.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하락하고 한 달, 두 달, 한 4개월 정도 하락하니까 라이트하우스가 먼저 버블 쇼크 한국 상륙해갖고 딱 폭락론을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42만 명이 이제 구독을 한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2월 11일 날 김종갑의 그 경제부동산 여기서 대세하락에 약간 뭉뚱그리긴 하지만 이분도 이때부터 폭락론이야. 그 다음에 더 빠져 두 달 있다가 4월 10일 날 올여름 마지막 탈출기에 핵겨울이 온다. 아니 겨울에 보던 아니 여름에 핵겨울이 와.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때가 딱 바닥이고 이때부터 뜬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선정한 폭락론자 3인방의 탄생의 비화를 이제 아셨죠? 자, 다시요. 여기서 이걸 볼게요. 여기서 이제 거래를 봐야 돼요. 거래를 보시면요. 이때 거래가 6개월 하락한 거로 나오죠. 파란색이 마이너스 거래예요. 자, 여기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간 거래가 1700, 1500, 1700, 1400 2월 달에 1400이야. 라이트하우스와 김종갑 님이 폭락론을 시작할 때가 한 달 거래가 1454건이라니까. 지금 최근에 지난달 우리 3800, 3700, 3600 이렇게 3000건, 4000건 밑으로 내려왔다고 난리 났잖아요. 거래 씨가 말랐다고. 이때보다 반토막 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는지 알겠죠? 내놔도 안 팔려. 집 보러도 안 와.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제자랑도 하고 한번 해야지. 제자랑도. 이분들이 여기서 폭락론을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서 폭락론을 시작했어요. 4월 26일이에요. 근데 4월달에 꺾였대. 근데 4월 26일에는 4월달 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예요. 5월달 돼야지. 5월 15일날 4월달 데이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꺾였다고. 제가 유튜브 할 때는 4월달에 할 때는 3월달에도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미리 계산을 해놨단 말이야. 분명히 4월 이전이, 그래서 책에도 4월 이전에 상투치고 2분기에는 주춤하다가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약간 힌지 현상, 추세 완화 패턴 약간 꺾였다가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맞았다고 봐요. 왜요? 계속 오른다는데 지금 KB 오르고 박병준이 신고가 계속 나온다는데 또 KB부동산, 감정원 이런 데서 계속 상승한다는데 그거는 호가 시세라니까요. 국토부에서 나오는 실거래가, 즉 가채점 한 거는 계속 올라도 실제 성적표는 하락하고 있다니까. 계약서상 하락한다고요. 어저께도 박병찬님이 신고가 속출한다고 막 나왔는데 그건 40억짜리 50억짜리 얘기고 40평대 50평대 얘기고, 같은 날 나온 헤럴드 경제에서는 목동 금매물 속출해가지고 지금 7건이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8천만 원 하락한 실거래가 신고됐고 1억 이하 거래도 지금 당장 오면은 거래사 성사시켜준다는 인터뷰 기사까지 있었잖아요. 어느 게 맞나요? 자, 서울 아파트를 대변하는 게 40평, 50평, 50억짜리 그런 아파트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20평대, 30평대가 많은가요? 그리고 우리랑 50억짜리, 60억짜리가 뭐 5억 오르니 신고가 나오니 아무 상관없다니까. 우리는 8억, 12억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실거래가 데이터와 이 조선일보 선정, 근데 여기에 박병찬님이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박병찬님은 쉽게 말하면 업자잖아요. 업자. 그러니까 부동산 업을 하는 분이에요. 진짜 중개도 하고 회원들 있고 개발도 하고 막 이렇게 몸담고 기업체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직원도 되게 많아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세 분은 그야말로 그냥 유튜버예요. 유튜버. 저도 유튜버예요. 저는 부동산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본업이 이 부동산이 아니라고. 이분들도 아마 본업은 부동산이 아닐 거예요. 박 감사님, 이분이 그래도 한 기업체에 감사를 지냈던 분 아니에요. 감사. 여러분들 부장, 차장, 상무, 전무보다 더 센 게 감사예요. 우리 회장님은 감사 앞에서 꼼짝 못해요. 증권사 있을 때 거래소에서 또는 금감원에서 낙하산으로 온 분이 대부분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 방패막을 해줘.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은 감독원에서 감사가 나와도 다 이렇게 구간이 명관이라고 전관 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감독원 출신들의 고위직들을 각 그 금융권에서는 감사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리얼아이 이분도 감사를 지냈던 분이시고, 라이트하우스님 이분은 등대직이라면 등대직이. 그 다음에 김종감님은 뭐 경제부동산, 뭐 경제연구소 출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 중개업소 이런 분들은 아니야. 어쨌든 제가 여기서 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렇게 우스갯거리도 하면서 가십거리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폭락론이 언제 대두되는가 이거예요. 상투에서 폭락론이 나오면 제일 좋지. 근데 폭락을 한참 하고 나서 바닥에서 폭락론이 나온다고요. 폭등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박병창님, 아포유님, 모대부동산, 그 다음에 뭐 자유지성 상승할 때 폭등론 한 거 맞아요. 진짜 잘했어. 제가 봐도 오래전부터 폭등론을 주장한 사람일수록 더 잘 맞았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인가는 꺾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꺾이는 시점에 계속 폭등론을 주장해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는 나중에 2년 3년 지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걸 경계하고 싶어서 딱 상투라고 생각할 때 미리 책을 썼고, 언제쯤이 상투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4월 26일날 첫 방송을 내보낸 게 딱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아파트가 몇 천만 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12년 동안 도배장판 한 번 안 했는데 제가 1,000만 원 2천 깎아줬다는 얘기 했죠. 1,000만 원 더 그 장특공 받는 거 갖고 서로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분이 5천을 들여서 그 보름 동안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한대요. 왜냐면 1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두 살림이 지나갔으니까는 아무래도 누렇게 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이런 집들은요, 대부분이 인테리어 5천 이상은 했어요. 제 아파트 쭉 보니까. 그러니까 신축 못지 않아. 내부는 물론 외부에 차 다니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없는 거는 10년 차 이상 됐으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데 내부 5천만 더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요 끝내줘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저는 다행히 이사 온 집이 인테리어가 쫙 되는 거 왜냐면 상투에 전세를 들어갈 거니까 진짜 비싸게 돼. 지금까지도 상투야, 전세값이 이 단지에서. 근데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골라서 인테리어 되고 층 높고 한강도 보이고. 하여튼 층 높은 거. 그동안 그 전에 중층에 살았는데 그래갖고 지금은 최고층에 살아. 최고층 너무 좋아. 이 아파트에 저보다 높은 층이 2층밖에 없어. 제일 높아서 좋고 한강도 보이고, 방도 하나 이렇게 보셨듯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딱 저만의 작업 공간으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조선일보 선정 폭락론자 5인방 그 탄생의 비밀이 풀렸습니까? 언제 폭락론이 시작된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상투 근처에 아니면 몇 달 예를 들어 저처럼 작년 말에 책을 쓰면서 내년 4월 이전에 상투 치니까 그 전에 팔아라 라고 한 게 제가 볼 땐 제일 잘한 거라고 갖고 저는 기다렸다 한 거예요. 4월 달에 유튜브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폭락론자를 그렇게 웃음거리 해가지고 나반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와 반대로 하면 꿀 빤다고. 그리고 김종감 가십은 안 하더라고. 근데 박감사님은 이제 여자분이라서 자꾸 골려 먹어. 그래서 저도 막 열불 터지더라고. 논리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분의 약점 같은 거를 자꾸 뭐 해가지고 왜 라이트하우스님 외모를 갖고 그러냐고. 제가 라이트하우스님이랑 경력이나 구독자 수나 이런 걸 딱 비교했을 때 다 딸리거든요. 경력도 저는 한 달밖에 안 됐고 구독자도 20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지식도 저보다 훨씬 더 그분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딱 한 가지, 아우 진짜 이럴 때는 저 여기다 공언합니다. 라이트하우스님과 저랑 공개 토론을 한다면 얼굴 까고 공개 토론하기. 그건 자신 있다 내가. 또 남 갖고 걸고 넘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실력으로 방송하라고 그래갖고 누가 댓글 달았는데, 예, 앞으로 제 실력으로만 하겠습니다. 남의 자꾸 걸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수박 화채를 먹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어디냐? 네, 음악을 하나 틀고.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일요일날 수박같이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